그날 저는 여자들 앞에서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난 뒤 원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 나이 38이었습니다. IMF 터지고 회사에서 잘린 뒤였어요. 다니던 무역회사는 사람을 절반 넘게 내보냈고 저도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금방 다시 취직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달 지나고 3달 지나도 연락 오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내는 마트 계산대일을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아침마다 신문 구인 광고부터 펼쳤습니다. 딸의 학원비도 밀려 있었어요. 그러다 예전에 거래처에서 알던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뭐하고 사냐? 그냥 돌아다니죠. 돈 급하면 하루짜리 알바 하나 할래? 뭔데요? 누드 모델.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형, 미쳤어요? 야, 화실에서 사람 쓴다니까 1시간만 서주면 현금 바로 줘. 아니, 형, 그런 걸 제가 어떻게 해요? 너 지금 체면 따질 때냐?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는데 식탁 위에 관리비 고지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연체라고 찍혀 있더군요. 사는 게 뭔지 일단 내가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다음날 저는 형한테 다시 연락했고 형은 번호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받는 여자는 자신을 원장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1시간 정도면 끝나요. 사람은 얼마나 오나요? 회원분들 몇 분만 계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모델분 한 분 더 오시니까요. 좀 나으실 거예요. 저는 모델도 저 혼자가 아니라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날 가게 된 거죠. 화실은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긴장되고 말로만 들어봤지 남들 앞에서 모델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눈 딱 감고 이건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문 열고 들어가니 여자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다 아줌마들의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 또래 아줌마들도 보였지만 그 이상이 많았어요. 그때 안쪽에서 원장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차림이었어요. 통화하신 분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준비실은 이쪽이에요. 저는 말했죠. 오늘 사람 많네요. 아니, 그러게요. 생각보다 회원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도 다른 모델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말했죠. 저 말고 한 명 더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원장님이 휴대폰을 보더니 말하더군요. 오기로 하신 분이 연락이 안 되네요. 그 말을 듣는데 다시 집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혼자 하시는 거니까 금액은 더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결국 저는 준비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실 안쪽에는 전기난로가 켜져 있었습니다. 모델 자리 앞에는 작은 가림막도 세워져 있었고요. 밖에서는 여자들 의자 끄는 소리랑 소곤소곤 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림막 뒤에서 셔츠 단추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처음 오신 분들은 다 긴장하세요. 저는 대답도 못했습니다.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긴장 푸시고요. 준비되시면 나오세요. 저는 숨 한 번 쉬고 가림막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가림막 밖으로 걸어 나가자 웅성웅성했던 화실안이 조용히 됐습니다. 바로 가까이 앞에는 여자 수강생들이 이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전부 연필을 들고 저를 보고 있었죠. 원장님이 제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정면만 보시다가 5분마다 자세를 바꿔주시면 되세요. 저는 벽도 보고 난로도 보고 천장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 수강생들이었어요.
바로 앞줄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아줌마가 앉아 있었는데 일부러 그러는지 다리를 꼬았다 풀더라고요. 아슬아슬하게 보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건 예술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제 앞에 수강생들은 남자들이다. 나는 사우나에 온 거다. 1시간만 버티면 된다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슬슬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한 게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크다. 옆에서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때 원장님이 수강생들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업 중에 집중해주세요. 그 말이 더 민망했어요. 말은 수강생들한테 하는데 원장님 시선은 저한테 와 있었거든요. 원장님은 다시 제 옆으로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시간은 정말 안 갔어요. 10분이 1시간 같았고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중간에 원장님이 의자를 가져오더니 말했어요. 이번에는 앉은 자세로 갈게요. 앉으니까 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원장님은 제 옆에 와서 자세를 다시 잡아줬어요. 다리 너무 모으지 마세요. 손이 닿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앞줄 아줌마는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연필도 안 움직이고 그냥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을 땐 민망한 건지 멍한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수강생들은 거의 다 가고 없었습니다. 화실에는 원장님만 남아 있었어요.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오시기로 하신 모델분이 갑자기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2명분으로 넣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두툼했어요. 그러다 원장님이 말하더군요. 너무 죄송해서요. 제가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어요. 돈도 받은 데다가 밥까지 사준다고 하니 거절하기도 뭐하더군요. 밖에 나오니 겨울바람이 꽤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차를 타고 근처 칼국수집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니 밤이 꽤 늦어 있었고 전철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차 안에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히터 바람만 조용히 나오고 있었죠. 그러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회원분들 반응 정말 좋았어요. 저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더군요. 회원분들이 다음에도 꼭 나오셨으면 좋겠대요. 그 말을 듣는데 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전철역 앞에 도착했는데도 그녀는 차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하더군요. 솔직히 오늘 정말 놀랐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 말이죠. 그 말을 해놓고 너무 대놓고 이야기한 것 같아 순간 후회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빤히 저를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저기 잠깐만 더 같이 있을래요? 그렇게 전철역으로 가려던 차는 근처 모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믿겨지질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코트부터 벗었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가까이 오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제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제 쪽으로 가까이 묻더군요. 숨 섞인 목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렸습니다. 아, 정말 먹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어가 안 됐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적극적인 그녀에게 저는 모든 걸 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델 알바를 몇 번 더 나갔습니다. 생활비 때문이라고 스스로 핑계를 댔지만 사실 기다리게 되는 건 그녀였어요. 수업 끝나고 둘만 남는 시간, 전철역 대신 다른 곳으로 향하던 차. 그렇게 몇 번의 관계는 지속됐고 저는 다시 취직을 하곤 그녀와의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찔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땐 가릴 게 없었으니까요. 오빠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시청자 사연 제보 받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공개되니 걱정 마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함께해주신 우리 오빠들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